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경제 활성화를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예.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니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요. 예. 이 오히려 개헌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뭐 사퇴의 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좀 뜨악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좀 뜨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부정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 개헌은 국가적 중요한 과제다. 이 일이 되려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경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예.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굳이 그러니까 좀 추론을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를 한다면 일정하게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개헌을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예. 사실은 이 그 액면가들이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무튼 이걸 사퇴변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여당 지도부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월호법 협상 때문에 좀 경과가 시간이 지났지만 네. 이제부터는 경제 활성화 법안에 집중을 하고 국정감사 네. 끝나자마자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정기국회 끝낸 다음에 개헌 논의하자. 이게 정리된 거 아니에요? 여당도 야당도? 원래 그 정기국회 시작 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중점 처리해야 되는 법안 가운데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고 우선순위를 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의사 일정상 지금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국정감사가 27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10월 말로 예정돼 있는 3개 법안에 그러니까 일괄 처리 이게 한 번에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죠. 이걸 사퇴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전에 뜨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래서 그런 뜨악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사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야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진짜 사퇴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여의도에서도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좀 추리자면 친박과의 교감하에 김무성 체제 붕괴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나지의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반쪽짜리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면을 보면 이게 그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 친박에 기대서 당내 투쟁을 하면서 차기 주제 존재감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친박은 지리멸렬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내 투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맞상대는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최고위원회가 오히려 좋은 링이 되는 거죠. 그 김태우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근데 링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김무성 대표하고 싸운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최고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매일 내지 이틀에 한 번씩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돌출 발언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말인데 마이크를 놓아버린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의도에서 뭐 갖가지 설이 지금 구구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경을 읽으려면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태호 의원 입장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새누리당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각을 한다든지 하는 가능성 하나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입각이요? 뭐 입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장관 자리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총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한번 40대 총리로 이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같은 낙마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총리로 가면서 한다면 자신의 정치 위상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비판한 마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본다면 강한 총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정반대의 부분에서 당 내에 머물면서 그 김무성 대표가 각을 세운다? 그렇다면 그건 개헌밖에 없다. 또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 의견, 이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개헌론을 선창을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고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추측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둘 다 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한번 총리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낙마했는데 다시 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추측도 나오느냐면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헌론을 선창한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까지 다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삼 선창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개헌의 필요성을 선창을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의 방안, 다른 방안을 선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 네네네. 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억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앞뒤를 볼 때 워낙 돌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며칠 기다려보면 또 김태우 최고위원 스스로가 뭔가를 또 얘기할 겁니다. 좀 기다려보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